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관료 강좌를 맡은 홍지환입니다.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형섭, 김재관, 과학자로서 산업화의 기틀을 닦다를 주제로 최형섭, 김재관 두 분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지난 강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6주차 강의에서는 양윤세, 황병태, 경제외교 현장을 누비다를 주제로 양윤세, 황병태 두 선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윤세 선생은 황해도에서 태어난 뒤 홀로 남한에 내려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 미국 코널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외자총괄과장, 투자진흥관으로 있으면서 외자 도입과 관련된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원조 및 차관을 도입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정부의 대외 창구라 불리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제기획원을 떠난 후에는 다른 분야 업무를 담당하다가 주미경제공사로 5년간 있으면서 외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황병태 선생은 대학 재학 중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1962년부터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면서 경제외교 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과장 신부님에도 특명대사로 미국에 가서 상업차관 협상을 벌이기도 했고 공업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종합제철소 건립과 관련된 차관 업무를 담당하여 포항제철소 건설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으며 차관보 시절에는 경제외교 현장을 떠나 방위산업의 초석을 마련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4대 핵공장 사업단을 이끌기도 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최형섭, 김재관 두 선생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분은 모두 과학자입니다. 두 분 모두 금속공학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관료 강좌에서 왜 과학기술계 인물을 소개하는가 라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은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이분들은 과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형섭 선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형섭 선생은 한국 과학기술의 기틀을 세운 연구자이자 행정가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과학기술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합니다. 연구자 및 행정가로서 많은 업적을 쌓아왔기에 최형섭 선생은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훈장인 창조장을 받았으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학자로서는 화학자 이태규 박사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최형섭 선생의 생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그가 남긴 회고록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한국과학기술 여명기 30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영섭 선생은 1920년 경남 진주에서 꽤 부유한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충주, 신의주, 대전 등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는 과학자를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10살 무렵부터 일본 과학 잡지 어린이의 과학을 사보았고,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무전기를 만드는 데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에는 집 뒤의 창고에 이화학 실험실이라는 것을 만들고는 무엇인가를 연구한다며 틀어박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대전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와세다 대학 이공학부로 진학합니다. 그의 전공은 채광 야금학이었습니다. 광석을 캐내고 금속을 골라내 정제하고 가공하는 일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1944년 와세다대를 졸업한 최영섭 선생은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광업진흥 주식회사에 취직합니다. 이 회사는 1940년 일제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주요 광물 자원을 조선에서 개발 및 증산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서 니켈, 코발트, 텅스텐 등의 특수 금속을 추출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해방을 맞게 되고 이듬해 2월 선배의 소개로 서울대 공대 광산학과의 전임 강사로 임용됩니다. 이후 해사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다시 국산 자동차 회사로 자리를 옮겨 기술 고문으로 활동하던 그는 미국 공보원이 주관한 제1회 미국 유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합니다. 최영섭 선생은 퍼듀 대학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떠나기 직전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출국하지 못하고 공군 장교로 입대하여 전쟁 기간 동안 항공 수리 창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다시 유학을 준비한 최영섭 선생은 1953년 말 군에서 전역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는 1955년 노터테임대에서 물리학음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네소타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미네소타대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금속공학 분야에서는 한국인 최초였습니다. 이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유학 중 그는 열심히 연구했고 또 탁월한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최영섭 선생이 환갑을 맞았을 때 유학 당시 그를 지도했던 쿡 교수가 보내온 축하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1955년 화학 야금학의 박사과정을 위해 미네소타 대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최형섭이 여느 대학원생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교수들은 곧 알았습니다. 그의 실험실에는 첫 새벽이 될 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통이었고 우리는 그와 함께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최영섭이 이룩한 연구 업적은 매우 우수하여 그 후 금속 분야 기술 개발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금속공학 분야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959년 8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는 그가 미국에서 수행하던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섭 선생은 연구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국 전쟁 발발 이전에 기술 고문으로 근무한 바 있는 국산 자동차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그는 부사장으로서 국산 소형 자동차를 개발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원자력 연구소 1급 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금속공학 박사가 왜 원자력 연구소로 갔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원자력 연구소는 이름과 달리 과학 전반을 다루는 종합연구기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5.16이 일어났고 그는 상공부 광무국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새로 들어선 군사정권이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그가 적임자라고 판단해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그는 연구기관 설립에도 관심을 쏟았습니다. 연구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그는 한국 연구기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 하에 금속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2년 그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이 금속연료 종합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대한중석, 대한석탄공사 등 국영 광업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50여 명의 연구진을 갖춘 가운데 운영되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내다가 1971년 뒤에서 소개해드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는 상공부 광무국장에서 물러난 뒤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맡게 됩니다. 그는 4년여 동안 소장으로 있으면서 낮에는 원자력연구소에서, 밤에는 금속연료 종합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했고 여러 뛰어난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구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섭 선생의 성장 과정과 과학자로서의 초기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정가의 길에 들어선 이후 그가 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